저희 오전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함수 이름이 piv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piv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lumns, index, values가 있고요. 어, columns는 그 피보팅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인덱스는 행의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 이름들을 써주시면 되고, values에는 각각의 셀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 요일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팁, 토탈 빌이라고 하는 4개의 컬럼, 즉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피벗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컬럼에 데이를 준다는 얘기는요. 컬럼에 데이를 준다는 얘기는 요 데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 있죠. 이 범주형 값들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값들, 이 카테고리들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인덱스에 타임을 준다는 얘기는 타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죠. 런치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디너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셀이 생기겠죠. 이 셀에 채워주는 값을 팁에 있는 값들로, 그러니까 팁에는 이렇게 6개의 값이 있잖아요. 6개의 값을 이렇게 세로로만 되어져 있는 값을 행을 2개로 그리고 컬럼을 3개로 해서 그 값들을 채우겠다는 뜻이 이게 피봇이에요. 제가 아까 그 오전에 그 컬럼 이름 쪽에 변수 2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인덱스를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대각선 쪽으로만 그 값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거는 피봇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피봇 테이블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피봇 테이블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컬럼에 타임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컬럼에 타임 값을 넣게 되면 타임의 범주는 점심과 저녁이 있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이 컬럼 이름이 되고요. 인덱스에 데이를 쓰겠다는 얘기는 인덱스의 범주가 세 가지가 있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만들어지는 셀에는 팁으로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 values가 꼭 하나의 그 변수 이름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변수 이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테이블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컬럼은 데이를 사용하니까, 데이가 일단은 컬럼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컬럼에 그 다음에 인덱스는 시간이죠. 저녁과 점심이 있어요. 그럼 이런 셀이 만들어지겠죠. 이 셀에다가 뭘 채운다? 팁을 채운다. 그래서 팁이라고 하는 것도 컬럼으로 들어가요. 근데 토탈 빌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토탈 빌에 대해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요. 디너, 런치라고 하는 행들을 만들어서 요 셀에다가 토탈 뷰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 데이터에는 점심, 저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10부터 60까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를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뭐 마찬가지로 컬럼과 인덱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이게 피봇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봇과 그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멜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멜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는 멜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멜트의 파라미터들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파라미터 설명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id 바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거 하나고요. 음, 이 id 바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멜팅 될 때, 어, 멜팅 될 때 컬럼으로 유지할 변수 이름이나 이름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컬럼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컬럼으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 id 바스에 설정하지 않은 변수들은 id 바스에 설정하지 않은 변수 이름들은 자동으로 생기는 컬럼 이름이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생겨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로 멜팅이 됩니다. 자, 멜팅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멜트라고 하는 단어가 녹는다라는 뜻인데, 그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은 요즘같이 더운 날 밖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막 녹아서 흘러내리죠.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녹아서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컬럼에 있던 값들이 행들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멜팅이에요. 이따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id 바스에 설정하지 않은 변수의 값들, 그러니까 실제 그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값들 있죠. 어, 컬럼 이름이 어떤 컬럼의 값들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컬럼에 있었던 값들은 이게 value예요. value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value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로 멜팅이 됩니다. 예제를 보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멜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id 바스예요. 이것만 설정하셔도 멜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지는데 여기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더 있는데 음, 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 네임. 바 네임은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자를 주시면 돼요. variable 컬럼 컬럼을 컬럼 이름을 대체할 문자열을 주시는 거예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옵션이죠, 옵션. 필수 아규먼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value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value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요.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랬죠. value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대체할 문자열을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고요.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간단하게 뭐 female 그리고 male 딱 이렇게 두 개의 값만 갖는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런치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거예요. 런치라고 하는 컬럼에는 뭐 그냥 숫자 아무렇게나 넣은 거예요. 1, 5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너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요. 뭐 여기는 10, 2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콜론이 빠져서, 컬럼이 아니라 쉼표, 콤마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 아니죠? 컬럼이 3개가 있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점심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저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행은 2개만 가지고 있어요. 행은 2개만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은 여성, 런치, 디너. 두 번째 행은 그 남성, 런치, 디너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멜트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멜트, id, 바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젠더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id 변수라는 뜻이에요. id 변수라는 뜻이고요. id 변수는 카테고리 변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젠더밖에 없어요. 이 젠더에 있는 값들이 female, male, female, male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행이 2개밖에 없었는데 행이 4개가 됐어요. 그쵸? 어. 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id 바스에 설정하지 않은 변수 이름들은 variable 컬럼의 값들로 매칭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이 variable 컬럼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젠더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컬럼이 뭐예요? 런치하고 디너죠. 맞습니까? 이 컬럼의 이름이 테이블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id 발스에 설정하지 않은 변수 이름. 설정하지 않은 변수 이름은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런치하고 디너밖에 없죠. 그죠? 이 런치와 디너가 variable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성, 점심, 저녁이 있는 거고요. 남성, 점심, 저녁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행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여성, 점심하고 저녁이 있고요. 남성, 점심하고 저녁이 있기 때문에 행이 2개의 행이 4개의 행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녹아버렸죠. 이게 멜트예요. 멜트. 녹는다라는 의미가 컬럼 이름들이 이렇게 녹아서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값들이 있죠. 음. 여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설정하지 않은 변수의 값들은 어디로 간다?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설정하지 않은 변수들은요. 젠더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런치하고 디너죠. 런치하고 디너에 있었던 값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맞아요? 4개의 값이 어떻게 value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멜트예요. 값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성 점심 일이 있죠. 여성 점심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 저녁은 10이에요. 이건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여성 저녁은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성 점심은 오후예요. 그죠? 여기 있죠. 남성 점심은 오후예요. 그리고 남성 저녁은 20이에요. 남성 저녁은 2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오기는 하는데 모양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1과 10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1, 10 이렇게 됐고요. 5하고 10이라고 하는 값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멜팅돼서 5, 10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아이디 바스에는요 카테고리 변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딱 두 개에 들어가요. 베리어블과 밸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리어블과 밸류. 이 컬럼 이름을 변수라고 하는 컬럼 이름과 그 다음에 값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을 때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게 반이에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게 value name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d var스에 젠더를 남겨두겠다라고 할게요. 그럼 위쪽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죠. 여기에 name. name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의 요 variable의 name이에요. variable의 name.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런치하고 디너잖아요. 런치하고 디너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자,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베리어블이라고 만들어져 있었던 변수 이름이 타임으로 바뀌었죠. 근데 밸류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밸류는 그대로 있죠. 자,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value name이에요. value name. 이 value name은 그럼 뭐 1, 5, 10, 20 어떤 숫자들이죠. 뭐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사이즈라고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멜트예요. 멜트. 약간 피봇의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택과 반대되는 개념이 언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봇과 반대되는 개념이 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얘랑 비슷한 게 있어요. 피봇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피봇 테이블이에요. 피봇 테이블. 함수 먼저 그 함수 이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뭘 가지고 있냐면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서드는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룹 바이 기능과 그리고 통계, 함수, 적용, 결과를 언스택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벗 테이블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면요. valu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s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인덱스. 그리고 컬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컬럼스. 그리고 AGG 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alues는 값이란 뜻이잖아요. 값. 음. 그래서 얘는 집계를 한다는 얘기는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전부 다 집계 함수죠. 카운팅 하겠다. 이것도 집계 함수고요. 그죠? 이런 통계 함수를 적용할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 아니면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찾기 위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 그런 컬럼 이름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피벗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할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인덱스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는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들을 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거나 뭐 혹은 뭐 요일이라든가 날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컬럼스는 피벗 테이블의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인덱스와 컬럼즈는 주로 카테고리 변수들을 사용을 해요. values는 집계 함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꼭 연속형 변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카테고리 변수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연속형 변수에서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속형 변수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컬럼 이름이 무한히 많아질 수는 없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컬럼스는 주로 카테고리 변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도 주로 카테고리 변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룹 바이에서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들. 우리 그룹 바이 할 때 뭐 성별, 연도별, 뭐 요일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룹 바이를 할 때 사용하는 변수 이름들이 인덱스나 컬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AGG 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aggregation function 이런 뜻이에요. aggregation function. 이거를 줄여서 만든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집계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values에 어떤 값들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AGG 펑이에요. 여기가 기본값은 평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평균으로 되어져 있고요. 평균 이외에 다른 함수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 함수 이름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룹 바이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룹 바이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겠다, 언스택한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이거를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C본에서 직접 가져오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올게요. 팁스 헤드만 잠깐 좀 보죠. 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테이블이고 영수증 금액과 그 다음에 팁, 그리고 그 팁을 주고 간 손님들에 대한 정보가 각각의 컬럼에 작성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성별, 영수증 금액으로 할까요? 영수증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으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팁스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전체 244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성별로 나눌 거죠.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 여기에 바이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하나만 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 워닝 나온다 그랬죠? 이 워닝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observed, true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뭘 한 걸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눈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첫 번째 그룹은 뭐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남성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뭘 찾는다? 영수증 금액을 찾고 여기에서 뭘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성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도 영수증 금액이라는 컬럼을 찾아서 여기서도 뭘 한다? 평균을 계산한다죠. 그럼 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요 두 개를 묶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시리즈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그룹 바이 통계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뭘 찾는 점 하고서 토탈 B를 찾고 평균을 계산한다 이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룹 바이를 하고요.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를요. 우리가 옆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남성, 이쪽에 여성. 그럼 남성은 20점 얼마, 여성은 18점 얼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내용.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인덱스 이름들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언스택이란 말이에요. 언스택.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요거는 그대로 남겨둘게요. 요거를 변수 하나 선언할까요? 변수를 그냥 리절트라고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절트 출력하고요. 자, 이 결과를 result.onStack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만요. onStack. 얘는 시리즈구나. onStack.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네. 어? 언스택이 제대로 안 되네. 잠시만요. 잠깐만. 언스택. 데이터 프레임이 시리즈였었고, 얘네들이,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컬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성별을 언스택하겠다. 어, 아, 언스택 맞죠? 스택, 언스택, 스택. 스택이 밑으로 쌓는 거고, 언스택은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 그럼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토요일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스택 내려오고, 언스택은 스택, 그다음에 언스택, 언스택은 올라가고. 나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올라가고. 맞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왜 언스택이 안 되지? 언스택. 여기 인덱스가 인덱스 안 줘도 되는가?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냥 토탈 B라고 표현하면 스택은 전혀 아니고. 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죄송하고요. 이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팁스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할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할 값들입니다.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팁만 계산할 거예요. 팁을.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성별이 밑으로 내려왔죠. 성별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는 성별로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중에서 애그러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평균이 기본값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도 워닝은 뭘 써주시면 되냐면 업저브드. 보이는 것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팁이 아니라 우리 토탈 빌로 하기로 했죠. 토탈 빌. 네. 어때요? 얘랑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룹 파일을 하고 컬럼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피벗 테이블 요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만들려고 했었던 게 이거예요. 팁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똑같이 밸류스는 토탈 B를 사용을 할게요. 인덱스가 아니라, 자, 인덱스는 none을 쓰고요. 컬럼즈에 성별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observed를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언스택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볼 때 영수증 금액을 컬럼으로 해서 성별을 행으로 갖다 놓고
성별을 행으로 갖다 놓고 계산된 평균값들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성별을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에 있는 값들을 컬럼 이름으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들을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카테고리 변수여야만 되겠죠. 네.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 그리고 토탈 빌에 뭘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은요. 그룹 바이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뭐 세로로 긴 거든 아니면 가로로 긴 거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이에요. 그룹 바이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만듭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그룹에서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값이 하나가 나와요.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나와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 계산된 값을 행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컬럼에다가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조절하시면 되냐면 인덱스에다가 변수를 쓸 거냐, 컬럼에다 변수를 쓸 거냐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게 피벗 테이블의 장점이에요. 두 함수 모두 다 그 얘는 HG 뻥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값은 평균이 이게 기본값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계 함수는 따로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집계 함수는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뭐, 되셨습니까? 이게 피벗 테이블이고요.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성별 그리고 흡연 여부로 할까요? 흡연 여부별. 이번에는 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의 평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아까 거는 뭐야? 언스택이 아니었지. 아, 언스택이 안 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컬럼 인덱스가 레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스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도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파일을 써서 만들어 볼게요. 팁스. 자, 그룹을 묶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룹을 묶는 방법은 두 가지로 묶을 거죠. 그죠? 성별과 그 다음에 흡연 여부로 묶을 거죠. 그 다음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평균을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아, 여기도 옵저브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흡연자, 비흡연자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흡연자, 비흡연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의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뭘 계산하냐면 팁의 평균을 계산을 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룹 바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팁스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팁스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성별과 스모커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룹이 성별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스모커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그러면 몇 개의 부분 지파이 만들어지냐면 네 개의 부분 지파이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셋,
4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쪼개지겠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4개로 쪼개질 거예요. 여기는 뭐 남성이면서 흡연자, 남성이면서 비흡연자, 여성이면서 흡연자, 여성이면서 비흡연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진 그룹에서 뭘 선택하는 거냐면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요. 모든 그룹에서 4개의 그룹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팁에 무엇을 계산하냐면 평균을 계산하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숫자가 하나가 나오죠. 평균값. 여기서도 평균값 하나 나오죠. 여기서도 평균값 하나가 나오죠. 얘네들을 하나로 모아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죠? 멀티레벨 인덱스를 갖는 다중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멀티레벨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 얘는 언스테이 돼요. 아까는 그 인덱스가 한 단계밖에 없었어요. 인덱스가 한 단계밖에 없어서 그 언스택이 안 됐고요. 자, 리절트를 언스택 이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언스택의 기본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스택의 기본값은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뭘로 올린다? 컬럼으로 올린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 있었던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됩니다. 인덱스에 있는 값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yes하고 no밖에 없어요. yes하고 no라고 하는 컬럼이 생겨요. 그러면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성 흡연자, 여성 비흡연자라는 뜻이 되죠. 그 네 개의 숫자예요. 이거를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의 컬럼으로 만든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언스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언스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도 언스택을 할 수가 있냐면 result, 언스택, 여기 레벨을 주죠. 레벨을 0이라고 주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컬럼 이름이 돼요? 성별에 있었던 카테고리가 컬럼 이름이 되죠. 안쪽에 있는 순서들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죠? 여기는 흡연자, 남성, 여성이에요. 그죠? 그럼 흡연자, 남성, 여성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흡연자, 남성과 여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숫자들 여기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쓰는 경우에는 이 결과가 항상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어요. 시리즈로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언스택까지 쓰셔야 돼요. 언스택까지 써서 성별을 컬럼으로 만들지 아니면 흡연 여부를 컬럼으로 만들지 이걸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세 가지를 여기, 여기, 여기를 전부 다 피벗 테이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로 만드는 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자, 팁스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values는 뭘 계산하는 거다? 통계함수, 변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예요. 우리는 팁을 계산하기로 했죠. 자, 인덱스는 행의 레이블들을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2개 넣어볼게요. 여기를 성별과 그 다음에 흡연 여부 2가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도 observed true를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어때요?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그룹 바이로 만들었던 거랑 똑같지 않나요? 자, 이 결과 보세요. 남성, 흡연, 비흡연, 여성, 흡연, 비흡연, 계산된 값은 팁의 평균.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쵸? 얘랑 똑같고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팁스, 피봇, 테이블. 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value, 값.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팁이 가지고 있죠. 자, 인덱스에 무엇을 두 번째로 만들었던, 자, 여기서는 인덱스가 뭐예요? 인덱스가 성별이죠. 그 다음에 컬럼은 뭐예요? 흡연 여부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덱스를 성별, 그리고 컬럼즈를 흡연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저브드, 줄. 이런 모양으로 바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덱스와 컬럼은 그룹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와 컬럼은 그룹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별, 흡연 여부별, 팁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의 기본은 평균이 기본이에요. 평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인덱스와 컬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인덱스와 컬럼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밸류 계산하는 거는 팁 그대로고요. 인덱스에다가 흡연 여부, 그 다음에 컬럼에다가 성별, 옵저브드는 관찰되는 것들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가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은 그룹 바이를 조금 더 편하게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밸류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값. 물론 평균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값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변수, 그 다음에 인덱스에 갖다 놓을 변수, 컬럼에 갖다 놓을 변수. 인덱스와 컬럼에 갖다 놓을 변수들은 카테고리 타입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무한히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인덱스가 무한히 많아질 수도 없고요. 컬럼이 무한히 많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에는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 변수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피벗 테이블 잘 이용하시면은요, 그룹 바이보다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몇 가지 문제를 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별, 팁과 영수증의 평균. 자, 평균을 계산해야 될 값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해야 될 값이 팁과 영수증이에요. 팁과 영수증.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별. 여기다 흡연 여부를 넣죠. 성별, 흡연 여부별, 팁과 영수증의 평균. 카테고리 변수를 두 개를 넣겠다는 얘기죠. 연속평 변수도 두 개를 넣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변수도 두 개를 넣겠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성별. 문제를 뭘로 드릴까요? 성별 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 여기서 성별 요일별.
그리고 시간별, 티벳 평균. 일단 세 개만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의 문제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쉬는 시간에 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성별 두 가지 변수의 평균, 성별 흡연 여부별 두 가지 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가 세 개가 있을 때, 카테고리 변수가 세 개가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변수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들을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